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하자 과자사이언스 진연자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 본 적 있나요? 이번 시간에는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구름에 의해서 비가 내리는 강수 과정에 대하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 구름입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모여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는 모양과 높이에 따라서 구름을 10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을 저군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군형 구름은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잘 형성됩니다. 반면 고층운이나 층운처럼 수평으로 잘 발달한 구름은 상승 기류가 약할 때 잘 만들어지는 구름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한 높이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구름이 생성되는 곳은 기권의 층상 구조에서 대륙권에 해당합니다. 대륙권에서 가장 아래쪽 지표에서부터 약 2km 사이에 있는 구간에서는 하층운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약 2km에서 6km 사이에는 중층운이 만들어집니다. 고층운과 고저운이 그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약 6km에서 12km 사이에는 가장 높이 있는 구름, 권저운, 권층운, 권운을 포함한 상층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높이에 상관없이 수직인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저군과 그리고 정란운이 있습니다. 이 구름의 형성 과정입니다. 구름은 다음과 같은 6개의 단계로 구름이 만들어지는데요. 지표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되는 경우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부피가 팽창하여 가벼워져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기압 중심부로 공기가 모이는 경우 역시 공기가 위로 상승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편편한 지표면을 이동하다가 산과 같은 높은 지형을 만났을 때 역시 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을 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타고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4가지 상황에서 공기가 위쪽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위쪽으로 상승한 공기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위쪽으로 갈수록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압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기의 그런 기압, 주변에서 누르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기의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단열 팽창의 의미 함께 알아볼 것인데요. 단열 팽창이란 물체가 외부와 열을 주고받지 않고 라는 것입니다. 즉, 내부 에너지만을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열, 끊을 단, 외부와의 열 교환이 끊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열 상태에서 바로 부피가 팽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열 팽창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스텝 3,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바로 온도,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팽창하는데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팽창할 때 내부에 있는 열 에너지를 소모한다라는 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음식 시킬 때 어떻게 해요? 호호 불게 되죠. 입을 작게 호호 모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입을 모으게 되면 공기덩이가 작게 되죠. 공기가 이렇게 작게, 그리고 입에서 빠져나온 공기가, 부피가 이렇게 팽창하게 됩니다. 팽창하게 되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내부의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열 팽창에 의한 온도 하강이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미 활용되고 있었네요. 스텝 4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온도가 낮아진 공기, 그리고 부피가 작은 공기는 주변보다 가볍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쪽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위쪽으로 계속 상승하게 되면 대륙권은 온도가 계속 낮아지게 되죠. 이동하게 되다 보면 결국 이슬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슬점 기억나나요, 여러분? 이슬점이란 온도가 낮아져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공기 덩어리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온도, 이슬점에 도달하면서 결국에 수증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들이 모여 바로 구름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름을 생성하는 물방울의 크기는 대략 약 0.01mm 정도 됩니다. 강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기 중에 있는 물이 비나 눈의 형태로 지표면에 떨어진 것인데요. 우리는 구름이 있으면 무조건 비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구름을 이루고 있는 물방울이 결국에는 빗방울이 되는데요. 그 크기를 보게 되면 물방울의 크기는 약 0.01mm 정도 되고요. 빗방울의 크기는 약 1mm 정도 됩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100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을 이루고 있는 물방울이 몇 개나 모여야 빗방울이 될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물방울을 구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물방울이 여러 개가 모여서 이루는 부피, V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여기서 R은 반지름이 되죠. 그래서 결국 부피는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게 되는데 아까 100배 차이 난다고 했었던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100의 세제곱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공이 총 6개가 되네요. 100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구름에 있는 물방울이 100만 개나 모여야 빗방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선생님은 이것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비가 올 때 그냥 비가 오나 보다. 비 한 방울이 뭐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구름에 있는 물방울 100만 개가 모여야 된다는 사실.
놀랐습니다. 자,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림 한번 비교 분석 한번 해볼 것인데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강수 과정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살펴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 생각해 볼까요? 그림 일단 보면 여기 일단 비가 내리고 있네요. 빗방울, 빗방울, 비가 내린다. 공통점 찾으셨죠? 그리고 구름에 둘 다 여기 물방울이 지금 존재하고 있네요. 물방울도 있고요. 네. 그래서 비가 내리고 물방울이 존재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온도를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왼쪽에 있는 구름 사진 보시면 온도가 여기가 지금 현재 0입니다. 여기 있는 이 라인이 0도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구름의 온도는 0도C보다 온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름의 최상부에 있는 온도가 0도C 이상으로, 즉 얼음알갱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얼음알갱이를 지금 찾아볼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온도 보실까요, 여러분? 온도 한번 보면 0도, 여기 보이시죠? 0도, 그리고 여기 심지어 영하 40도입니다. 온도가 굉장히 낮네요. 0도보다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음 알갱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강수 과정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D. 강수 과정입니다. 대기 중에 물이 눈이나 비의 형태로 지표로 떨어지는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인데요. 왼쪽과 같이 구름의 온도가 0도보다 높을 때, 즉 물방울들만 존재할 때 이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하여 큰 물방울이 만들어져 비가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붙은 병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바로 더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물방울들이 더해진다 라는 의미.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물방울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는 따뜻한 지역인 저위도의 강수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구름이 형성될 때 상승 기류가 발생하죠. 그때 상승 기류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크고 작은 물방울들은 낙하 속도가 다르게 됩니다. 즉, 큰 물방울은 좀 더 빠르게, 작은 물방울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 큰 물방울이 현재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큰 물방울에 작은 물방울들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이렇게 커지고 또 달라붙어서 또 커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빗방울이 되어 비가 내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합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이고요. 빙정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정설 같은 경우에는 빙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얼음 알갱이입니다.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이 얼음 알갱이가 성장하게 되어 눈과 비가 되어 내리는 현상입니다.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물질, 구름에는 얼음 알갱이와 그리고 수증기 물방울이 존재하는데요. 이 강수 과정, 이 이론은 중위도나 고위도와 같이 좀 더 온도가 낮은 경우에
비가 내리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일단 온도 한번 보시죠. 0도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영하 40도. 이 사이에 이 사이 구간 보이시죠? 이 사이 구간에서 얼음 알갱이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나타낸 것이 바로 아래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동그랗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물방울입니다.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디귿이 바로 얼음 알갱이이고요. 빙정이라고도 합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혹시 발견되었나요? 온도가 0도보다 낮은 데에도 현재 뭐가 존재하고 있나요? 물방울이 존재하고 있죠. 물이 어느 온도 몇 도인가요? 0도씨죠? 0도보다 낮으면 물방울이 얼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실제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얼음 알갱이와 물방울이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물방울을 관행각 수적이라고 합니다. 관행각 상태가 된 물방울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관행각이라는 의미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0도 이하가 되면 물 분자들이 새롭게 배열되며 고체인 얼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면 물 분자들이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액체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관행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부의 온도가 빠르게 변했을 때 미처 그 분자 구조가 변하지 못하여서 아직도 물방울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 물방울과 얼음 사이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얼음을 성장을 시키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방울과 얼음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공기는 불포화 상태입니다. 불포화 상태에 아직 포화되지 않았다. 기억나시나요? 불포화 상태의 공기는 결국 주변에 있는 공기, 물에서 증발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포화 상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얼음이 커지는 메커니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공간에 있는 공기는 현재 불포화 상태입니다. 즉, 이 어떤 온도일 때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를 아직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죠. 불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증발 현상이 잘 일어나게 되는데요. 물방울에서 증발 현상이 잘 일어날까요? 얼음에서 증발 현상이 잘 일어날까요? 물방울에서 증발 현상이 더 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물방울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발이 일어나서 동그라미 니은 수증기를 분자를 만들게 되고요. 이 수증기 분자가 얼음 표면에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달라붙게 되어 승화가 되어 얼게 되어 이렇게 얼음이 커지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성장한 얼음 알갱이가 무거워져 지표로 떨어져 눈이나 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표의 온도가 0도 이하일 때는 눈, 떨어졌는데 지표 부근의 온도가 0도보다 높을 때는 이 얼음 알갱이가 녹아 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해서 구름의 형성 과정과 그에 따른 강수 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하자 과자사이언스 진현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